질서벌. 질서벌, 과태료. 이 조문을 보다 끝나네. 조문을 보다. 여러분 저희가 672페이지에 질서벌이 있어요. 질서벌. 여러분 요거는 그 아래쪽에 이제 조문이 있죠.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요거를 꼼꼼히 보셔야 돼요. 꼼꼼히 보셔야 된다. 일단은 좀 중요한 거. 요게 과태료에 관한 일반법을 저희가 할 거거든요.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여기서 좀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보고 갈게요. 첫 번째.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요거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그 의무 위반자한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지 과태료를 행정청이 부과할 수가 있느냐, 없어도 되냐, 이 문제예요. 과태료? 당연히 이거는 결과 위반만 있으면은, 그쵸? 뭐 불법하게 견인하고 있다. 아니, 불법하게 주차하고 있다. 그죠? 그러면 당연히 이거 과태료 부과할 수 있잖아. 그 사람이 고의 과실이 있는지 봐요, 안 봐요? 안 보지. 그죠? 근데 필요해요. 필요해. 이게 중요해. 그래서 고의 과실 필요하다. 왜?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일단은 행정벌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형벌, 질서벌. 형벌은 당연히 고의 과실 필요하다 그랬잖아, 아까. 그죠? 근데 질서벌은 이게 문제가 있다고. 과거에는 판례가 필요 없다고 봤어요. 근데 지금은 법이 만들어졌어. 그쵸? 요게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이 이게 2007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이후에는 뭐다? 고의 과실이 필요해. 법에서 필요하다 하니까, 법에서. 근데 상반되는 입법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과거에는 우리 객관적인 법 위반 행위만 있으면은 과태료 부과할 수가 있다. 행정상 제지기 때문에 이렇게 봤거든. 근데 이게 현재는 이게 법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 위반 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없이는 아니한다. 그러니까 있어야지 부과할 수 있다는 거지. 반대해서 가면. 그러니까 이게 고의 과실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그거예요. 당사자가 내가 책임이 없다.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다퉈. 그죠? 이제 법정에서 이렇게 다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의 과실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된다. 안 따져봐도 된다. 따져봐야 된다는 거야. 이 말은요. 그래서 이게 중요해. 그래서 그죠? 그리고 이제 질서 위반 행위 법정주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냐? 과태료를 부과할 때,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 법적 근거가 이거 필요하냐? 여러분 이것도 행정벌 두 가지, 형벌은 당연히 필요하죠. 법적 근거 있어야 된다. 근데 질서벌은 이거는 이제 상반된 입법이 만들어진 거다. 이제 옛날에 학설이 이렇게 견해가 대립했고요. 판례도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필요해. 법적 근거가. 그래서 중요할까 안 중요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이게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제6조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아니하고는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법률이 있어야지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야. 반대해서 가면은. 그러니까 이것도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거야.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거 질서 위반 행위 법정주의. 그래서 이게 불이요, 필요. 그래서 상반되는 입법이래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 아주 유사하다. 죄형 법정주의라 했잖아 아까. 그러니까 죄형을 뭐로 바꿨다? 질서 위반 행위 여러분 이게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이 형법하고 아주 유사해요. 그러니까 형법을 갖다가 조금 바꾼 것다. 좀 이게 죄형 법정주의잖아. 그죠? 이게 우리 입법자가 그냥 이게 비슷하니까 이렇게 잘했어요. 저 잘했다. 우리 판례에는 옛날에 고의 과실 필요 없다 그랬거든. 근데 이게 그 형법 고의 과실 필요하잖아. 그거를 갖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옛날에는 이게 법적 근거 필요 없다 그랬거든. 그죠? 근데 여기 법적 근거 필요하다고 나왔잖아. 그죠? 이렇게 봤다. 이게 진짜 중요한 조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이거 어떤 식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이거 조금 알고 가셔야 돼요. 과태료는 아까 통고 처분하고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특별한 불복 절차가 뭔지 그걸 보셔야 되는데, 이거 과태료 일단 행정청이 부과를 하죠. 이렇게 갑이 어떤 범법 행위를 했다. 그죠? 법 위반 행위를 했다. 그러면은 절차가 일단 처음에 사전 통지를 해요. 과태료 부과하기 전에 사전 통지를 한다. 이건 우리가 법으로 볼 거고. 그리고 의견 제출 기회를 10일 이상 준다. 10일 이상. 요때 이제 의견을 제출하고 싶으면 하면 돼.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예요. 과태료 부과는 서면, 원칙. 서면주의.
근데 상대방 갑이 동의를 한다. 그럼 이메일로도 가능하다. 이메일. 과태료 이메일. 네, 가능한데 요때 이렇게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어요. 근데 갑이 내가 왜 불복하고 싶어. 그럴 때는 아까 통고 처분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은 이제 소송으로 갈 수 있다 그랬죠? 이행을 안 하면 돼. 이행을 안 하면 알아서 고발해줘요. 그럼 거기서 다투면 돼. 그래서 알아서 고발해준다. 아주 간단해. 그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건 달라. 이건 달라요. 그러면 과태료에 대해서는 이 과태료 부과 불복한다. 그러면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된다? 강제징수돼. 강제징수된다. 돈이잖아, 돈. 과태료. 그죠? 어떻게 해야 된다? 이의한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한다? 이렇게, 이거 잘 안 보이지? 갑이 어떻게 한다? 요게 과태료부가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 이렇게 불복을 한다. 이의 제기를 해야 돼. 이의 제기. 60일 이내에 해야 돼. 60일 이내. 여러분 2달. 요 60일이라는 기간이 되게 중요해요. 요거 만약에 안 하면 어떻게 된다? 강제징수돼요. 과태료 안 내면. 그죠? 독촉압류 매각청산. 그죠? 그러니까 이의 제기를 반드시 해야 돼. 이의 제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틀린 게 나왔냐면은 이행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은 이게 뭐 법원에서 판단받을 수 있다. 이러면 틀린 거야. 이의제기를 해야지 법원에서 판단받을 수 있어요. 이 과태료는. 그래서 이의제기를 하면요. 요게 어떻게 된다? 과태료 부과가 없어져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다. 아까 통고처분. 과태료 부과가 이게 없어져. 효력 상실. 효력 정지가 아니다. 상실이다. 아까도 효력 상실이었고요. 그럼 어떻게 가냐? 특별한 불복 절차로 가는 거야. 특별한 불복 절차. 처분성이 없다. 그래서 이 과태료 부과가 없어지죠. 특별한 불복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도 처분성이 없어요. 특별한 불복 어디로 가냐? 이렇게 이제 행정청이 지방법원에 통보를 해요. 2주 이내. 14일 내에 통보를 하면은 지방법원에서 이제 비송사건절차법 준용 규정을 타고서 뭐 한다? 과태료 재판을 한다. 비송이다. 직권으로 사실조회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대량 신속 반복 대량 신속 경미한 사건이야. 과태료 같은 거는. 그러니까 당사자주의 검사가 막 등장해서 핑퐁 막 이래 알 필요가 없어. 그죠? 변론주의 그런 거 없고 필요 없고 법원이 그죠? 법원이 이거 과태료는 간단한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만 확인을 하면 돼요. 사실 저 사람이 법위반 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를 사실 조회를 해가지고 직권 탐지해서 이 사람한테 이렇게 과태료를 얼마 100만 원이면 100만 원 뭐 이렇게 부과할 수가 있다는 거지. 아셨죠? 비송이에요. 비송.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불복이야. 특별한 불복조차. 그쵸? 네, 그러니까 이게 과태료 부과는 이건 처분성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기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과태료 부과 처분, 과태료 부과 처분, 통고 처분,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그게 처분이 아니에요. 처분성이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항고송을 제기한다. 그러면 뭐다? 각하야, 각하. 아셨죠? 왜? 특별한 불복 절차를 예정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특별한 불복 절차로 가면 돼. 항고송 제기하면은 각하야, 각하. 아셨죠? 그거. 그래서 이거 좀 잘 알아두셔야 돼. 여기 여러분 그리고 이거 노란 거 숫자 있잖아요. 이제 우리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서는 숫자를 좀 보셔야 되는데 거기서 중요한 숫자들이 이제 60일이 제일 중요해. 이의제기 기간 60일 내에 이의제기를 해야 되고요. 행정청한테. 그러면 행정청은 14일 내에 법원에 통보를 해요. 그러면은 이 법원이 비송으로 이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과태료 재판. 아셨죠? 이게 14일, 10일 60일 요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네. 의견 제출 기회는 10일 이상 줘야 되고 그렇죠? 10일 이상. 이제 과태료 재판을 하는데 이 과태료 재판은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비송이죠. 그래서 이거는 결정의 형식으로 해요. 결정. 과태료 결정이에요. 결정. 우리 재판 형식은요 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는 판결의 형식으로 할 때가 있고요. 결정의 형식으로 할 때가 있고 명령의 형식으로 할 때가 있어요. 아래쪽으로 갈수록 경미한 것들. 판결의 형식으로 판결문을 쓴다는 거는 그건 상당히 중요한 사건들이야. 근데 그게 아닌 결정 명령을 하죠. 그런 거는 이게 부정인 사항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경미한 거잖아. 그러니까 판결을 한 게 아니라 결정을 해. 이제 법원에서는요. 이 결정. 이거에 대해서 내가 또 불복을 하고 싶다. 갑이 이의제기했다가 이것도 얘네들 또 똑같다. 해가지고 얘네들 똑같다. 아주 이거 불복을 한다. 그러면은 이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로 이제 불복을 하는 거야. 항고. 이게 여러분 단어를 좀 조심해야 돼. 항고. 우리 판결에 대해서 불복을 할 때는 상소라는 말을 써요. 항소, 상고. 그죠? 1심, 2심, 3심 이게 판결이 나오잖아요. 판결. 1심, 2심, 3심 판결이 나오잖아. 그러면은 요렇게 가는 거를 항소한다고 하고 요렇게 가는 것을 상고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두 가지 합치면 상소야. 이게 상소. 근데 요거는 판결이야. 판결.
이게 만약에 이게 판결이 아니고 결정이에요. 이 결정이다. 어디다 쓰지? 결정? 결정 여기. 결정. 결정은 1심 결정. 그죠? 그리고 2심 결정. 3심 결정.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은 1심 결정에 대해서 불복을 한다. 이거는 항고라는 말을 써요. 항고. 그리고 2심 결정에서에 대해서 또 다툰다. 그러면 재항고라는 말을 써요. 재항고. 말이 어렵지. 그죠? 그래서 요거 상소하고 달라요. 판결을 갖다가 이제 다투는 거는 상소. 그리고 결정을 다투는 거예요. 결정이잖아요. 결정. 결정을 다투는 거는 이거 항고라고 해요. 항고. 이거 다르지? 소. 그죠? 소. 이렇게 좀 다르다. 그래서 요 결정으로 가기 때문에 결정에 대해서 불복을 한다. 그러면은 항고로 다투는 거. 항고. 근데 여기 즉시자가 붙어요. 즉시항고. 네.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이렇게 집행정지 효력이 있어요. 집행이 정지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결정에 대해서 갑이 불복을 해요. 즉시항고를 한다는 거죠. 즉시항고 결정. 법원의 결정이잖아. 검사의 결정도 아니고 행정청의 결정도 아니죠. 판사의 결정이에요. 그래서 요거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을 하면은 즉시항고다. 즉시항고를 하면은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 그 말은 강제징수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죠? 이 사람이 지금 불복하고 있는데, 야, 너 기간 지났어. 너 벌써 60일, 너 지금 며칠 지났어. 너 뭐 한다? 너 감히 즉시항고를 해? 너 안 되겠다. 강제징수. 너 계속 해봐, 한번. 강제징수. 그럼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불복을 할 때는 집행을 정지해야 되겠죠. 강제징수 하면 안 되지. 이의제기 했잖아. 그죠? 이의제기 하면은, 뭐예요? 이게 다른 불복 절차로 가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의제기도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강제징수 하는 거지. 그죠? 이 결정이 나오면은 일단 할 수가 있어요. 강제징수 할 수 있다. 안 내면. 근데 그거에 대해서 불복을 하잖아. 불복을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강제징수 하면 안 되지. 그죠? 이렇게 되고. 그리고 집행을 누가 하냐면요. 집행. 이거 재판이 나왔잖아. 결정에 대해서 이제 집행을 해야 되죠. 집행을 할 때 강제징수 하는데 누가 하냐면 검사가 해요. 검사의 명령으로 한다. 근데 검사가 이거 너무 많잖아, 사건이. 그죠? 검사가 이런 거 할 시간이 있을까? 그죠? 그래서 이때는 집행을 위탁할 수 있어. 누구한테 위탁할 수 있냐면은 과태료를 최초 부과한 행정청한테 위탁할 수 있어요. 또는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위탁할 수가 있다. 요때 이제 단체장한테 위탁을 했다. 그러면은 단체장이 집행을 할 수가 있잖아. 위탁을 받아서 집행을 얘가 할 수 있죠. 그러면 얘가 집행한 금원, 강제징수한 금원 어디로 기속된다? 지자체로 기속된다. 그러니까 이거 좀 짭짤하잖아. 이거 단체장이 집행한 거면 어디? 지자체 수입이 돼요. 국고가 아니야. 그쵸? 이렇게 위탁을 할 수가 있고, 위탁을 받아서 단체장이 집행을 한다. 강제징수한다. 그러면 징수된 거 어디로 기속된다? 지자체로 기속이 돼요. 이렇게 될 수가 있다. 됐죠? 여러분 조문이 되게 많죠. 근데 이게 대부분, 이게 거의 다야. 그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 이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요것도 이제 좀 반짝반짝 반짝반짝 여러분 요거 우리가 이거 좀 암기를 해야 돼. 숫자 나와요. 또 숫자 자꾸 나와. 숫자 나와야 돼. 숫자 나와. 과태료 부과. 여러분 과태료를 언제든지 부과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다 이제 유통기한이 있잖아. 뭐든. 그래서 과태료 부과도요. 기한이 있어요. 5년. 질서 위반 행위를 하고 5년이 지나면은 그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가 안 돼요. 끝난 거야. 5년만 잘 있으면 돼. 뭔가 5년 지나면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 못 해. 그리고 또 하나, 과태료 징수, 집행의 소멸시효. 그죠? 요거는 징수 집행도 이제 유통기한이 있어요. 요거는 일단은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징수를 안 하고 있었던 거지. 그럼 징수를 안 하고 5년이 지난다. 그러면은 징수를 못 해요. 앞으로 계속. 요거 차이점을 좀 아시겠죠? 요거는 질서 위반 행위를 하고 부과를 안 하는 거야. 5년 동안. 그러면 더 이상 부과를 못 해요. 근데 요 징수 집행의 소멸시효는 부과는 한 거야. 근데 부과는 했는데 행정청이 할 일이 많아서 징수를 안 하고 있었던 거지. 그러면은 그것도 5년 지나면 징수 못 해.
그죠? 그래서 5년, 5년이다. 그죠? 그 다음에 과태료도 안 내면 뭐다? 이자가 붙어요. 지연이자 100분의 3이다. 그죠? 체납액의 100분의 3. 그리고 요거 가산금 안 내면 또 뭐가 붙는다? 거기에 또 가산금이 붙어. 이거는 1000분의 12. 1개월 지날 때마다. 아까 여러분 국세 징수법에서 국세도 마찬가지였었죠? 이거 과태료 똑같다 그랬잖아. 그래서 100분의 3, 100분의 3, 1000분의 12. 국세하고 똑같아요. 과태료, 국세. 이게 여러분 과태료는 옛날에 100분의 5였어요. 100분의 5였다가 지금 100분의 3이 된 거고, 그리고 요게 3년으로 출제된 적이 있어요. 5년이에요. 5년. 그래서 5년이고 100분의 3이다. 100분의 5에서 줄었어요. 개정된 거야. 자, 너무 100분의 5가 이거 너무 이렇게 부담이 될 수가 있다. 서민들한테. 그래서 100분의 3으로 줄었으니까 이거 좀 알아두시면 된다. 이거 숫자. 5년, 100분의 3, 1000분의 12. 이거는 틀리게 잘 안 내고, 이거 5년을 3년으로 깎을 수가 있고, 그리고 100분의 5로 출제될 수 있으니까 이거 좀 잘 알아두시면 된다. 그렇죠? 과태료 특수성 뭐가 나오지? 요게 또 그렇죠? 요거는 우리가 뒤에 또 나오고요. 그 672페이지 여러분 거기서 질서벌 우리 질서벌에 관한 일반법이 그 아래쪽에 2번 박스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이다. 일반법이라는 얘기죠. 요거를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게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은 되게 중요하니까 꼼꼼히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요거 앞에 이거 지금까지 했던 3개 PPT 있잖아요. 그죠? 그 과태료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거는 절대 모르면 안 돼. 그죠? 그 부분을 위주로 다음 시간에 또 이제 가도록 할게요. 절차, 과태료 징수 절차, 부과 절차 그런 거 조금 복습하시면 좋겠다. 60일, 10일, 14일.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